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자가격리 공간이나 쉼터가 부족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교회가 여름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가운데 온라인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리교내 평신도 동성애 대책위원회와 일부 단체들이 지난해 인천 퀴어 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이동환 목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확산되는 코로나19로 현장 예배와 여름 사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택트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귀국한 선교사와 가족들이 자가격리 공간이나 쉼터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상황이 일부 나아졌지만 수용시설 마련과 후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구티비가 교회와 성도의 치유 회복을 위해 전개하는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번 시간엔 귀국 선교사들의 자가격리 현황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귀국하는 선교사들에겐 자가격리 시설 확보가 여전히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가족들과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생활시설의 경우 2주간 1인당 140만 원 정도가 들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교사를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선교사들이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한 100개 정도의 이번에 숙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온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았고, 감사하게도 교회들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것을 보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곳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찬을 직접 집에서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택배로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선교사들의 상황은 일부 나아졌지만 수용시설 부족은 여전한 문제입니다. 귀국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선교지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 한 곳에 마냥 머물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쉼터들도 이용하기 힘들고요. 옛날에 잠깐 온 분들이 1주, 2주 또는 길에 한 달 있으면 돌아갔지만 지금은 언제 들어갈지 기약이 없죠. 더 많은 공간들을 좀 쓸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왔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선교단체나 교단 선교부는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재정 후원자 발굴에 힘쓰고 있고, 고신총회 세계선교회는 사랑의 나눔 운동을 마련했습니다. 예장통합세계선교부는 전담팀을 꾸려 전염병 긴급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 선교계는 세계선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 여름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 학교의 연중 최대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개최도 불투명해지면서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캠프는 히즈쇼가 제공하는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실내에 캠프존과 텐트 등을 설치해 실제 캠프처럼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해 가정에서도 찬양과 율동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만드는 성경학교도 등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별 성경학교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부모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에서도 교회와 가정이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가치와 의미,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성경학교를 통해 확고하게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부모님의 헌신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들이 느끼는 현재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놓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어려움에 위축되기보다는 교회와 가정이 소통하며 온라인을 이용한 다음 세대 교육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로 자리 잡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19 이후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중심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중심이 되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적 변화를 이끌어야 될 책임은 이제 부모에게 있는 거죠.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그 모델을 이번에 아주 실험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가정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감리교내 평신도 동성애 대책위원회와 일부 단체들이 지난해 인천 퀴어 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를 면직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목사가 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일반 재판법 제3조 8항에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연회는 이 목사에게 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재판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감리교 평신도 동성애 대책위원회와 감리교 바로세우기 젊은 목회자, 감리교 청년연대 원로목사회는 이 목사는 교단 내 악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많은 교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동환 목사가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감리교 단체들은 이와 함께 일부 세력이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출 것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하나님과 감리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목사에 대한 재판은 2달 이내로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교회에서도 언택트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일 공동체가 새로운 유형의 영성 수련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 사회가 언택트화되는 것이라며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도 생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자적인 삶, 또 침묵과 고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욱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일 공동체는 이달 초부터 경기도 가평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202기를 시작으로 다일 영성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관계자는 이번 수련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 평균 70명 안팎이었던 정원을 절반 이상 줄여 30명으로 제한을 두고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통 수도원 기준에 맞춰 참석자들이 1인 1실을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일 영성 수련은 전인 치유와 영성 회복을 목표로 지난 1999년부터 21년간 개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2만여 명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강제 추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행정부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강제 추방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이 발표한 공지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유학생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대면 수업을 하는 다른 미국 내 학교로 옮기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F1 학생들과 직업학위를 따려는 M1 학생들의 경우 강제 추방 및 비자 발급 중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 정부의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들 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 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과 트위터도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지구의 허파로 부르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벌어지는 산림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영 뉴스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 보호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산림 파괴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45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또 연방법원은 브라질 최대 규모의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활동하는 광산 개발업자들을 내쫓는 조치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광산 개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간 연기됐던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 가오카오가 중국 전역에서 시행됐습니다. 가오카오는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은 개념입니다. 올해 응시생은 1,071만 명으로 작년보다 40만 명 늘었습니다. 가오카오는 매년 6월에 치러졌지만 지난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7월로 한 달간 연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상황이 종식되지 않아 올해 가오카오는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제 조치 속에 진행됐습니다. 북극권 최악의 환경오염 사고로 꼽히는 러시아 시베리아 열병합 발전소 기름 유출 사고로 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감독청은 최근 북극해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액을 1,482억 루블,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으로 평가해 사고 발전소 모기업 노르리켈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북극권에서 발생한 역대 환경오염 사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본 예배가 아닌 소모임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오는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련회나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이 해당되며 찬송이나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 금지 조처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매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남북협력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과 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은 동맹과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에 8일부터 11일까지 직전 나흘간은 공적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이지만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뒤 마스크 가격은 판매 업체가 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마스크 폐지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 등을 담은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건물과 수송, 신재생에너지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시내버스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하고 택시는 2030년 교체 차량부터 친환경차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또 2035년부턴 전기 수소 차량만 등록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 3곳 중 한 곳은 안전조치나 수칙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의 하청업체를 점검한 결과 전체 1,181개 사업장 중 401개소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이 적발된 401곳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173곳에 대해서는 모두 3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단 산하 1,500개 임대교회와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에 임대료 등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은 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69차 1회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고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엄선해 돕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억 원을 후원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교단의 추가 경정 예산과 산하교회 지원금을 통해 마련됩니다. 경기도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 인원이 제한될 때를 대비한 사전 대책과 감염 의심 환자나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은 총 6단계로 46개 대응 지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발령 단계에 따라 교회도 대응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김화영 집사는 교회가 작성한 매뉴얼을 파주시에 보내 감수를 의뢰했으며 방역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사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2020 CCC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내달 18일부터 3일간 저녁 시간에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집회는 전국 CCC 구성원은 물론 졸업생과 일반 교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은 힘들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이 넉넉히 이기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수련회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최 선수를 폭행한 가해자들과 이를 방조한 관계기관의 분노를 표한다며 엄중한 사법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최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통하며 반면교사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고티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나 단체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